비상 상황입니다. 비상 상황입니다. 기장입니다. 모든 승무원은 즉시 비상 착륙 태세를 갖추기 바랍니다. 기내의 다급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태평양 상공 해발 35,000피트 위, 창밖에는 칠흑 같은 어둠만이 가득했습니다. 리사, 폭설로 인해 엔진에 심각한 결함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인천국제공항으로 비상 착륙을 시도하겠습니다.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미개한 아시아의 공항이라고 비웃던 그곳에 이제는 저의 목숨을 맡겨야 한다니요. 비행기가 갑자기 급강하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특별한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영국 브리티시 에어웨이즈 수석 승무원인 리사 카터입니다. 그날도 평소와 같이 승객 380명을 태운 보잉 777은 태평양 위의 밤하늘을 가르며 순항 중이었죠. 저는 비즈니스석 승객들의 식사 서비스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만 이게 무슨 서비스입니까? 런던발 홍콩행 비행기에서 크리스탈 글래스에 와인을 따르던 그 순간이었죠. 비즈니스석에 50대 영국인 신사 마이클 스미스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강압적이었습니다. 영국 항공이었다면 이런 실수는 하지 않았을 텐데. 이 와인은 내가 주문한 것이 아니오. 그의 말은 화살처럼 제 자존심을 찔렀습니다. 저는 미소를 잃지 않으며 와인 잔을 다시 들었습니다. 런던 출신 승무원으로서 이런 순간에는 침착함이 최선의 무기니까요. 마음속으로는 맞아요. 우리 영국 서비스가 훨씬 낫죠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스미스님. 즉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제 옥스퍼드식 발음은 그 자체로 품격을 담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억양은 15년 경력의 제 무기이기도 하죠. 그런데 갑자기 옆에서 검은 머리의 젊은 한국인 승무원이 태블릿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잠시만요, 리사 언니. 수진이라는 이 후배는 제가 말하는 도중에 끼어들었습니다. 그녀의 태도에 순간 눈썹이 찡그려졌지만 승객 앞에서 내색할 수는 없었죠. 스미스님, 선호하시는 와인 목록을 확인했습니다. 지난번 대서양 횡단 노선에서 드셨던 2015년산 보르도 빈티지를 준비해 드릴게요. 수진이 태블릿을 마이클에게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불과 몇 초 만에 승객의 취향을 꺼내 보인 것이죠. 마이클의 불만 가득한 얼굴이 순식간에 밝아졌습니다. 오, 정확히 그겁니다. 기억해 주셨군요. 저는 미소를 유지했지만 속에서는 묘한 불편함이 일었습니다. 수지는 저를 한번 흘긋 보더니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와인을 가지러 갔습니다. 갤리로 돌아가는 길에 그녀의 걸음걸이에서 묘한 승리감이 느껴졌습니다. 어떻게 그걸 알았니? 갤리에 들어서자마자 물었습니다. 리사 언니, 빠른 해결이 감성을 위한 기본이잖아요. 그때 기장의 목소리가 기내 방송을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승객 여러분, 기장입니다. 엔진에 작은 이상이 감지되어 인천국제공항에 비상 착륙할 예정입니다.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순간 기내가 술렁였습니다. 제 심장도 빠르게 뛰기 시작했지만 표정은 평온함을 유지했습니다. 이런 순간에 승무원의 침착함은 승객들에게 안정감을 주니까요. 전원 착석 준비해주세요. 비상 상황입니다. 동료들에게 지시를 내리며 비상 매뉴얼을 떠올렸습니다. 5년 전 히드로 공항에서 비슷한 상황을 경험한 적이 있었죠. 당시 영국의 체계적인 대응으로 모든 승객이 안전하게 대피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인천공항이라니. 과연 그 정도 수준일까요? 괜찮을 거예요. 인천공항은 세계 최고의 공항이니까요. 한국인 승객 한 명이 제게 말을 건넸습니다. 저는 공손하게 미소 지었지만 속으로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아시아 공항들은 비상 상황 대처에 약하다는 건 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이니까요. 비행기가 고도를 낮추며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과거 히드로 공항에서 있었던 착륙 사고가 떠올랐습니다. 당시 대응이 지연되어 승객들이 패닉에 빠졌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때 눈에 들어온 광경에 놀랐습니다. 활주로를 따라 최신식 구조 차량들이 완벽하게 정렬되어 있었죠. 관제탑과의 교신도 놀라울 정도로 신속했습니다. 이건 예상과 달랐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며 비상 착륙을 준비했습니다.
내 고향 영국의 서비스를 세계 어디서도 따라올 수 없을 거라는 믿음은 여전했지만 작은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하는 순간 저는 과거 히드로 공항의 비상 상황을 또다시 떠올렸습니다. 히드로에서는 매뉴얼에 따라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대응했죠. 절차가 다소 느릴지라도 영국식 대응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섣부른 판단보다 체계적인 접근이 중요하니까요. 승객 여러분, 무사히 착륙했습니다. 잠시 후 구조대원의 안내에 따라 차례로 하기하겠습니다. 기장의 안내가 끝나자마자 승객들 사이에서 안도의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긴장을 풀지 않았습니다. 착륙 후 대피 과정이 더 중요하니까요. 특히 아시아 공항에서는 이 과정이 혼란스러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리사, 괜찮아요? 수진이 제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물론이지. 이제 하기 준비를 해야 해. 비상 착륙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승객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좌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깨 너머로 비즈니스석을 보니 마이클 스미스가 이마에 땀을 흘리며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죠. 그 옆에는 유럽 왕실의 친척이라는 레이첼 더글라스도 보였습니다. 그녀는 평소 까다롭기로 유명한 VIP 승객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공항이 제대로 대처할 수 있을까요? 걱정 마세요. 인천공항은 항상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과연 그럴까?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런던 히드로 공항에서는 왕실 인사들을 위한 특별 프로토콜이 있었지만 인천공항은 어떨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직접 레이첼을 챙겨야 할 것 같았습니다. 기장이 다시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승객 여러분, 인천공항 관제탑과 교신 중입니다. 5분 후 활주로에 착륙할 예정이며 착륙 즉시 비상구조팀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히드로 공항에서 있었던 지연 사고를 떠올렸습니다. 당시에는 구조팀이 도착하기까지 20분 가까이 걸렸고 그 사이 승객들은 극도의 불안감에 시달렸죠. 한국에서는 얼마나 걸릴까? 의심이 커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인천공항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활주로에는 이미 구조 차량들이 일렬로 정렬해 있었습니다. 소방차, 구급차, 보안 차량까지. 마치 미리 알고 있었던 것처럼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죠. 비행기가 활주로에 닿는 순간 충격이 느껴졌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거친 착륙이었지만 크게 위험하지는 않았습니다. 엔진이 꺼지고 기장의 안내가 이어졌습니다. 착륙을 완료했습니다.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 차분히 하기해 주십시오. 저는 승객들에게 안전벨트를 풀고 대기하라고 안내했습니다. 곧 활주로에서 대기 중이던 차량들이 빠르게 비행기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신속한 대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특별히 위험한 상황은 아니었지만 마치 긴급한 비상 상황처럼 대처하고 있었죠. 지나치게 과잉 대응하는 건 아닐까? 외부에서 누군가 비행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구조대원이 서 있었습니다.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젊고 자신감 넘치는 한국인 남성이었습니다. 박지훈 씨가 레이첼 더글라스에게 다가가 안내했습니다. 그의 태도는 공손하면서도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레이첼은 처음에는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냈지만 그가 그녀의 이름을 정확히 부르며 인사하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승객들이 하나둘 비행기에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클 스미스를 비롯한 다른 비즈니스석 승객들도 차례로 내렸습니다. 놀랍게도 각 승객마다 공항 직원이 한 명씩 배정되어 안내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마이클 스미스는 처음에는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다가온 안내원과 대화를 나누더니 곧 표정이 풀어졌습니다. 저는 여전히 의구심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영국의 서비스는 세계 최고라는 믿음이 깊게 뿌리내려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인천공항의 대응은 분명 예상을 뛰어넘고 있었습니다. 특히 박지훈이라는 사람의 전문적인 태도는 마치 런던의 최고급 호텔 컨시어지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아직은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히드로 공항이 최고야라는 제 믿음을 그렇게 쉽게 포기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의문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과연 내가 믿어온 영국식 서비스가 정말 최고일까?
비행기에서 내린 후 공항 터미널로 이동하는 동안 저는 계속해서 박지훈 씨를 관찰했습니다. 그는 무전기로 다른 대원들과 소통하면서도 승객들에게 안내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은 정말 효율적이었습니다. 지훈 씨가 저를 브리핑룸으로 안내했습니다. 히드로 공항에서는 비상 착륙 후 브리핑이 몇 시간씩 걸리곤 했습니다. 지루한 보고서 작성과 끝없는 질문들. 그 생각을 하니 한숨이 나왔습니다. 브리핑룸에 들어서자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첨단 장비들과 대형 스크린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히드로 공항의 낡은 회의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현대적이었죠. 더 놀라운 것은 브리핑이 5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기장이 전송한 엔진 데이터와 비행 정보가 이미 시스템에 입력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터미널 중앙에서 수진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태블릿을 보여주며 모든 승객이 안전하게 안내되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화면에는 각 승객의 위치와 상태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히드로 공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지훈 씨가 다시 다가와 엔진 점검이 진행되는 동안 터미널에서 대기해야 한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유창한 영어로 제게 비행기 내부에 중요한 물건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중요한 서류가 들어있는 제 가방이 있어요. 비행기로 돌아가는 길에 제 호기심이 커졌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인 걸까? 영국에서 유학한 적이 있다고 했던가요? 비행기에 도착하자 엔진 부분에서 정비사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엔진 점검을 넘어 기체 전체를 세밀하게 검사하고 있었습니다. 터미널로 돌아오는 길에 지훈 씨가 무전을 받고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라운지에 있던 어린 승객이 고열로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제 안에 있던 직업적 본능이 깨어났습니다. 승무원으로서 여러 응급 상황을 경험했던 기억이 떠올랐고 저는 즉시 도움을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지훈 씨는 태블릿으로 소아과 의사와 화상 연결을 시작했습니다. 런던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대응이었습니다. 아이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말하는 그의 모습에 저도 모르게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의료팀이 도착하고 아이는 공항 내 의료센터로 이송되었습니다. 모든 과정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놀라운 것은 아이의 의료 정보가 이미 시스템에 입력되어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료센터를 나오면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편협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는지를요. 영국이 최고라는 믿음에 갇혀 다른 가능성을 보지 못했던 것은 아닐까요? 수진이 보여주는 태블릿에는 정비 진행 상황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의 효율성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지훈 씨가 작별 인사를 하며 명함을 건넸습니다. 저는 그것을 받으며 살짝 웃었습니다. 그의 보조개가 다시 한번 드러났고 제 마음속에서는 묘한 설렘이 일어났습니다. 이상하네.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신경 쓰이는 걸까? 인천공항 VIP 라운지에 혼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밤하늘에 반짝이는 활주로 불빛이 마치 별처럼 보였죠. 비행기가 다음날 아침까지 수리된다는 소식에 승객들은 대부분 공항 인근 호텔로 이동했고 저는 마지막 브리핑을 위해 남아 있었어요. 히드로 공항이었다면 이런 상황에서 승무원들은 대충 배정된 대기실에서 불편하게 기다렸을 텐데 여기서는 VIP 라운지를 사용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지훈 씨가 2잔의 차를 들고 다가왔어요. 하루 종일 긴급 상황을 처리했음에도 그는 여전히 단정했습니다. 살짝 풀어진 넥타이만이 그의 피로를 말해주고 있었죠. 리사 씨, 불편하신 건 없으신가요? 아니요, 오히려 너무 편안해서 놀랐어요. 내일 뵙겠습니다, 리사 씨. 제 솔직한 대답에 지훈 씨는 살짝 웃었습니다. 그의 보조개가 드러났고 저는 왠지 모를 따뜻함을 느꼈죠. 그동안의 긴장이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런던에 처음 갔을 때 많은 선입견이 있었다고 말했어요. 그의 이해심 어린 말에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며 그가 런던에서 어떤 경험을 했는지, 어떻게 구조 전문가가 되었는지 알게 되었어요. 그의 이야기는 흥미로웠고 제가 알던 전형적인 아시아 사람의 이미지와는 달랐죠. 저도 옥스퍼드에서 공부하고 항공사에 지원했던 일, 그리고 왕실 행사를 담당했던 경험까지 이야기했습니다. 평소에는 잘하지 않는 개인적인 이야기들이었는데
그와는 이상하게 대화가 술술 이어졌어요. 라운지 문이 열리고 수진이 들어왔습니다. 내일 비행 준비가 다 됐고 승객들이 모두 호텔에 체크인했다는 보고였어요. 지훈 씨의 무전기에서 알림음이 울렸어요. 교대 시간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24시간 근무 후에는 꼭 쉬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했죠. 그제서야 그가 비행기가 착륙한 시점부터 지금까지 한순간도 쉬지 않고 일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직업 윤리는 영국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것이었어요. 라운지를 나와 공항 출구로 향했습니다. 밤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지만 묘하게 상쾌했어요. 호텔로 향하는 차가 대기하고 있었고 지훈 씨는 제게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이상한 감정에 빠졌습니다. 영국을 떠난 지 고작 24시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제 안에서 뭔가가 변하고 있었어요. 한국이라는 낯선 나라에 대한 선입견이, 그리고 어쩌면 박지훈이라는 이름의 구조대원에 대한 감정이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죠. 호텔방에 도착해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겪은 일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영국식 서비스가 최고라는 제 확신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의 효율성과 정확성,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인간적인 배려까지. 이런 경험은 히드로 공항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것들이었죠. 특히 지훈 씨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전문적이면서도 따뜻한 그의 태도, 런던에서 공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양국의 장점을 결합하려는 그의 열린 사고방식이 인상적이었어요. 그가 아이를 돌볼 때 보여준 자상함도 기억에 남았죠. 내일 아침 다시 지훈 씨를 만난다는 생각에 이상하게 설렜습니다. 이게 뭐지? 나 진짜 이상해졌나? 확실한 것은 인천공항에 착륙했을 때 가졌던 의구심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이곳을 떠나는 것이 아쉽게 느껴졌죠. 아침 일찍 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인천의 풍경이 낯설면서도 묘하게 친근하게 느껴졌어요. 오늘 다시 런던으로 돌아가는 날입니다. 어제 비상 착륙으로 인한 혼란이 모두 정리되고 승객들은 다시 비행기에 탑승할 준비를 하고 있었죠. 호텔 로비에서 승객들을 만났습니다. 대부분 예상과 달리 불평 없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특히 놀라웠던 것은 비즈니스석 승객 마이클 스미스의 태도였습니다. 처음 비행기에서 와인 때문에 불평했던 그가 인천공항의 서비스에 감탄하고 있었죠. 그는 히드로보다 VIP 서비스가 더 좋다며 믿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에 어색하게 웃을 수밖에 없었어요. 불과 하루 전까지만 해도 제가 가장 의심했던 부분이니까요. 공항으로 향하는 셔틀버스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불과 24시간 만에 제 생각이 이렇게 바뀌다니 스스로도 놀라웠어요. 한국이라는 나라, 그리고 지훈 씨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자 수진이 태블릿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다소 긴장되어 보였어요. 문제가 생겼다며 태블릿을 보여주었습니다. 유럽 왕족의 친척인 레이첼 더글라스가 특별한 대우를 요구했다는 내용이었죠. 그녀는 비상 착륙 상황에서 자신의 지위에 맞는 대우를 받지 못했다며 항의하고 있었습니다. 런던이었다면 더 신속하게 처리되었을 거라고 주장했어요. 속으로 한숨이 나왔습니다. 히드로 공항이었다면 오히려 더 혼란스러웠을 텐데 그녀는 단지 자신의 지위를 내세우고 있었습니다. 이런 VIP 승객을 어떻게 달래야 할지 고민하고 있을 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지훈 씨였어요. 오늘은 어제보다 더 단정해 보였습니다. 새 제복을 입었고 상쾌한 표정이었죠. 그는 좋은 아침이라고 인사하며 레이첼의 상황을 듣고 침착하게 VIP 전담 매니저가 배정되어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지훈 씨의 지시로 레이첼은 곧 특별 라운지로 안내되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녀를 위한 개인 매니저가 이미 준비되어 있었고 심지어 그녀가 평소 즐겨 마시는 차까지 준비되어 있었죠. 히드로 공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서비스였습니다. 어떻게 그녀의 취향까지 알고 있는지 물었더니 지훈 씨는 미소로 답하며 인천공항이 VIP 승객들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어 비상 상황에서도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설명했어요. 놀라운 시스템이었습니다. 비행기 정비 상황도 확인하기 위해 지훈 씨와 함께 활주로로 향했습니다.
정비팀이 비행기 주변에서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원래 엔진 문제만 해결하면 될 줄 알았는데 정비팀의 작업은 그 이상으로 철저했습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검사할 필요가 있냐고 물었더니 지훈 씨는 승객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필요하다고 단호하게 답했어요. 정비팀장이 다가와 상세한 점검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AI 시스템으로 기체 전체를 점검했고 엔진 문제 외에도 작은 결함들을 몇 가지 더 발견했다고 했어요. 모두 사전에 조치되었고 이제 완벽하게 안전하다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정비 보고서를 확인하던 중 갑자기 지훈 씨의 무전기에서 급한 호출이 왔어요. 또 다른 비상 상황이 발생한 것 같았습니다. 그는 저에게 양해를 구하고 급히 자리를 떠났어요. 수진과 함께 탑승 준비를 진행했습니다. 승객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고 특별히 불만을 제기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오히려 인천공항의 서비스에 감탄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영국 공항보다 더 효율적이라는 말, 이렇게 빨리 해결될 줄 몰랐다는 말들이 오갔죠. 승객들의 반응을 보며 제 안에서 묘한 자부심이 생겼습니다. 마치 제가 한국 사람인 것처럼요. 웃기죠? 불과 하루 전까지만 해도 이 나라의 시스템을 의심했던 제가 지금은 다른 사람들에게 인천공항의 우수함을 설명하고 있었으니까요. 탑승 준비가 거의 완료될 무렵 레이첼 더글라스가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이런 서비스는 정말 처음이며 VIP 라운지가 히드로 공항보다 훨씬 좋다고 말했습니다. 레이첼의 말에 미소가 절로 나왔어요. 저도 같은 감정이었으니까요. 레이첼은 인천공항에서 받은 특별한 대우에 대해 한참 이야기했고 심지어 다음에 직접 한국을 방문하고 싶다고까지 했습니다. 비행기 출발 30분 전 지훈 씨가 다시 나타났어요. 그의 제복에 약간의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마도 또 다른 비상 상황을 처리하고 온 것 같았어요.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으며 이제 안전하게 출발할 수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의 말에 안심이 되었지만 동시에 묘한 아쉬움이 밀려왔어요. 이제 정말 떠나야 한다는 사실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지훈 씨에게 정말 감사하다고 그가 아니었다면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갔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더니 지훈 씨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저었어요. 그의 보조개가 다시 드러났고 저는 또다시 그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그저 자신의 일을 한 것뿐이라며 런던에 무사히 도착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승객들이 탑승을 시작하고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해야 할 시간이 왔어요. 지훈 씨와 마주 보았습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었지만 적절한 말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지훈 씨는 다음에 한국에 오실 일이 있으면 연락달라며 자신이 공항을 안내해주겠다고 말하며 명함을 건네주었어요. 저는 그것을 받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마치 보물을 얻은 것처럼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비행기에 탑승하면서 창밖으로 손을 흔드는 지훈 씨를 보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단지 24시간의 만남이었는데 이렇게 헤어지기 아쉬울 줄은 몰랐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며 인천공항이 점점 작아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영국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에 기뻐야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아쉬움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쉬움 속에는 지훈 씨에 대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비상 착륙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제 인생의 작은 전환점이 될지도 모르겠다고요. 한국에 대한 그리고 아시아 문화에 대한 제 선입견이 완전히 바뀌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박지훈이라는 특별한 사람을 만난 것이 큰 행운이었죠. 런던으로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영국에 돌아간 후에도 계속 그가 생각났고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어요. 저는 용기를 내어 지훈 씨가 준 명함에 있는 연락처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훈 씨는 흔쾌히 답장을 해주었고 우리는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제가 다시 한국에 가게 되면 또 한 번 꼭 만나자고 약속을 했어요. 저는 한국에서의 꿈 같은 경험 이후 제 생각과 행동에 확실한 변화가 생겼어요. 직원 교육 세션에서는 인천공항의 안전 시스템에 대해 자발적으로 발표했고 영국 동료들이 놀란 얼굴로 질문을 쏟아냈죠. 심지어 저는 한국어 기초 수업까지 등록했습니다. 상사인 제인이 제 갑작스러운 아시아 문화 관심에 대해 물었지만
저는 그저 웃으며 새로운 문화를 배우는 것이 좋다고 얼버무렸어요. 마음속에 자리 잡은 특별한 감정을 모두에게 설명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평소처럼 지훈 씨와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었어요. 요즘 그는 AI 시스템을 활용한 새로운 공항 안전 매뉴얼을 개발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비행기 엔진 문제가 정확히 무엇이었는지 물었죠. 그의 답변이 놀라웠습니다. 그날 엔진 점검 과정에서 발견한 작은 결함이 실제로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였다는 거였어요. AI 시스템이 없었다면 발견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는 부분이었죠. 그 말을 읽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히드로 공항이었다면 기본적인 엔진 점검만 하고 바로 출발시켰을 가능성이 컸어요. 그런 생각을 하니 몸이 떨려왔습니다. 다음 날 승무원 브리핑에서 저는 그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우리 기장과 나머지 승무원들도 놀랐어요. 기장인 마크는 아시아 공항들의 안전 시스템에서 배울 점이 많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제 저는 다른 승무원들에게 인천공항의 정비 시스템과 안전 프로토콜에 대해 설명해주는 역할을 자연스럽게 맡게 되었어요.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회사에서 영국과 한국 간의 교류 프로그램을 시작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양국 항공사 직원들이 서로의 나라에서 6개월간 근무하며 경험을 쌓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동료들이 놀란 표정으로 제가 즉시 지원하는 것을 보며 놀라워했습니다. 지원서를 작성하면서 저는 제 경험을 솔직하게 적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시아 문화와 시스템에 대한 편견이 있었지만 비상 착륙 경험을 통해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다고요. 영국의 전통적인 서비스와 한국의 첨단 시스템이 만나면 얼마나 훌륭한 시너지가 생길지 설명했어요. 한 달 후 합격 통지를 받았습니다. 저를 포함해 5명의 영국 승무원이 한국행 교류 프로그램에 선발되었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지훈 씨에게 이 소식을 전했고 그는 진심 어린 축하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출발 전날 밤 저는 짐을 정리하며 6개월 전의 첫 만남을 떠올렸습니다. 당시 저는 영국식 서비스만이 최고라고 확신했죠. 하지만 지금의 저는 다릅니다. 다른 문화의 장점을 인정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박지훈 씨가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지훈 씨가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꽃다발이 들려 있었어요. 지훈 씨는 저를 환영하며 이제 6개월 동안 동료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첫날부터 놀라운 경험의 연속이었어요. 한국 동료들은 제가 적응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도와주었고 특히 수지는 제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겠다고 자원했습니다. 수지는 제가 이제 진짜 한국 사람 다 됐다며 농담을 했고 저는 웃으면서도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곳에서 제 자리를 찾아가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근무 첫 주에 저는 인천공항의 위기 대응 시스템을 자세히 배웠습니다. AI 기반 안전 점검, 실시간 승객 안내 시스템, VIP 서비스의 디테일까지. 모든 것이 영국에서보다 한 단계 앞선 기술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따뜻한 인간미도 느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공항 내 정비 시스템이었어요. 지훈 씨가 저를 정비 현장으로 안내해 주었는데 그곳에서 본 시설과 절차는 히드로 공항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AI가 기체의 미세한 결함까지 스캔하는 시스템을 보며 감탄했어요. 만약 그때 이 시스템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 큰 위험에 처했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주말에는 지훈 씨가 서울 근교로 나들이를 제안했어요. 업무적인 관계를 넘어 우리의 감정은 점점 깊어지고 있었죠. 서로의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과정이 자연스럽게 우리를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2개월째 접어들 때쯤 저는 영국 본사에 보고서를 제출했어요. 인천공항에서 배운 시스템과 경험을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특히 안전점검 시스템과 VIP 서비스 노하우는 영국에서도 적용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어요. 그 보고서가 생각보다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영국 경영진이 직접 인천공항을 방문하기로 한 것이에요. 저는 두 나라의 항공 서비스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게 되었죠. 어느 날 저녁 지훈 씨와 한강공원을 걸으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는 제가 두 나라의 장점을 모두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진 것이 대단하다고 말했어요.
저는 그에게 제가 변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그의 인내와 이해 덕분이라고 답했습니다. 그가 제 손을 잡았을 때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우리는 서로에게 배우는 과정에 있었고 그것이 인생의 묘미라는 데 공감했습니다. 6개월의 교류 프로그램이 끝나갈 무렵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영국으로 돌아가되 한국 영국 노선 전담팀을 조직하는 제안서를 회사에 제출했어요. 양국의 장점을 모두 살린 특별 서비스를 개발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결정이 하나 더 있었어요. 지훈 씨와의 관계를 더 진지하게 발전시키기로 한 것입니다. 먼 거리가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수 있지만 그것조차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날, 지훈 씨는 저를 6개월 전 처음 만났던 비상 착륙 현장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이 우리의 시작점이었다는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그는 영국으로 돌아가도 우리의 이야기가 계속될 것인지 물었고, 저는 이제 인천이 제2의 고향이 되었다고 대답했습니다. 인천공항을 떠나는 날, 많은 한국 동료들이 배웅해 주었어요. 그들과 함께한 시간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기 전 지훈 씨와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눴지만 이번에는 진짜 이별이 아니었어요. 지훈 씨는 다음 달에 런던을 방문하겠다고 약속했고 그 말에 기쁨이 차올랐습니다. 런던으로 돌아온 저는 이제 다른 승무원들에게 진정한 서비스는 문화적 편견 없이 서로의 장점을 배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신입 승무원들에게는 모든 경험에 열린 마음을 가지라고 특별히 강조하죠. 저의 책상 한편에는 지훈 씨와 제가 인천공항에서 함께 찍은 사진이 놓여 있습니다. 그 사진을 볼 때마다 미소 짓게 돼요. 한 번의 비상 착륙이 제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 놓았으니까요. 이제 저는 진정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영국식 품격과 한국의 효율성, 둘 다 소중하며 그 둘이 만나면 더욱 아름다운 하모니가 탄생한다고요. 교류 프로그램을 마치고 런던으로 돌아온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한영 노선 전담 수석 승무원이 되었어요. 제가 제안한 프로젝트가 실제로 현실이 된 것입니다. 양국의 장점을 결합한 서비스로 승객들의 만족도가 크게 높아졌죠. 지훈 씨와의 관계도 계속 발전했습니다. 거리는 멀었지만 2달에 한 번씩은 꼭 만날 수 있었어요. 지훈 씨가 런던에 오거나 제가 서울에 가는 방식으로요. 서로 다른 문화 속에서 자란 우리가 만나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행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특별한 비행 일정이 제게 배정되었어요. 유럽 왕실 인사들이 대거 탑승하는 VIP 전용 노선이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많은 준비가 필요했고 저는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팀을 꾸렸죠. 그 중에는 한국인 승무원 수진도 포함시켰습니다. 수진이 인천공항과의 협력을 위해 런던에 파견 나와 있었거든요. 수진이 걱정스럽게 유럽 왕실을 모시는데 한국인인 자신이 적합한지 물었지만 저는 자신감 있게 이제는 국적이 아닌 실력으로 평가받는 시대라고 답했어요. 출발 전날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습니다. 레이첼 더글라스, 그 유럽 왕족이었죠. 1년 전 비상 착륙 당시 처음 만났던 그녀는 이번에도 저희 비행기에 탑승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인천공항에서의 특별한 경험을 언급하며 이번에도 그런 수준의 서비스를 기대해도 되는지 물었어요. 히드로 공항은 인천공항만큼 첨단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았지만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출발 당일 저는 수진과 함께 VIP 라운지를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배운 개인화 서비스를 히드로 공항에 적용한 것이죠. 각 VIP 승객의 취향과 습관, 선호도를 미리 조사하여 맞춤형 환경을 구성했어요. 레이첼을 비롯한 왕실 인사들이 도착했을 때 그들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히드로 공항에서 이런 수준의 개인화 서비스는 처음이었으니까요. 레이첼은 마치 인천공항에 있는 것 같다며 감탄했고 저는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배운 시스템을 영국에 성공적으로 접목시킨 것이 뿌듯했어요. 비행기에 탑승하기 전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한 왕실 인사가 비행 중 생일 파티를 열고 싶다는 특별한 요구를 했어요. 일반적인 항공 규정으로는 쉽지 않은 요청이었죠. 영국 동료 승무원들은 난색을 표했지만 수지는 인천 두바이 노선에서 비슷한 요청을 받아본 경험이 있다며
안전 규정 내에서 조용히 진행할 수 있다고 제안했어요. 저는 수진의 제안을 듣고 비행 안전에 문제가 없는 선에서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국의 전통적 접근과 한국의 유연한 문제 해결이 만나는 지점이었어요. 리사, 이런 서비스는 정말 혁신적이에요. 영국 항공이 이렇게 변화하다니 놀랍네요. 레이첼의 말에 저는 미소 지으며 이것이 영국과 한국의 장점을 결합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두 문화가 만나 더 나은 것을 창조해낸 것이라고요. 그때 갑자기 기상 상황이 악화되었습니다. 심한 난기류를 만난 것이었어요. 순간 비행기가 크게 흔들렸고 승객들은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VIP 승객들은 더욱 예민하게 반응했어요. 레이첼이 걱정스럽게 안전 여부를 물었고 저는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난기류는 흔한 일이며 항공기는 이보다 훨씬 더 강한 조건에서도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고요. 하지만 난기류는 계속되었고 다른 승객들도 점점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이때 수진이 태블릿을 들고 다가와 실시간 기상 정보를 보여주었습니다. 앞으로 10분만 더 가면 난기류 지역을 벗어날 수 있다는 정확한 시간 예측은 승객들에게 안정감을 주었어요. 이것이 바로 한국에서 배운 기술 활용의 장점이었습니다. 10분 후 정확히 수진이 예측한 대로 비행기는 안정을 찾았어요. VIP 승객들은 놀라움과 안도감을 표현했고 레이첼은 정확한 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저와 수진은 서로를 이해하는 미소를 교환했어요. 영국식 침착함과 한국식 정보 활용이 완벽한 조화를 이룬 순간이었습니다. 언니, 우리가 정말 좋은 팀이 된 것 같아요. 그래, 우린 서로의 장점을 잘 알고 있으니까. 그 비행 이후 저희 팀의 평판은 크게 높아졌습니다. 유럽 왕실에서 직접 항공사에 감사 편지를 보냈다는 소식도 들렸어요. 그 결과 영국 한국 서비스 통합 프로젝트가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한 달 후 저는 인천공항에 다시 방문했습니다. 공식적인 업무도 있었지만 사실 더 중요한 개인적인 약속이 있었어요. 지훈 씨와의 만남이었죠. 인천공항에 도착하자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제 이곳은 저에게 제2의 고향과 같았어요. 입국장을 나오자 박지훈 씨가 환한 미소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제 최근 활약에 대한 자랑스러움을 표현했고 우리는 함께 공항 근처 카페로 향했어요. 오랜만에 만난 우리에게는 나눌 이야기가 너무 많았습니다. 저는 그에게 제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그와 인천공항에서의 경험 덕분이라고 말했어요. 그는 미소 지으며 제 손을 잡고 제가 원래 훌륭한 사람이었고 다만 조금 더 넓은 시각을 갖게 된 것뿐이라고 답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서로 다른 두 세계에서 온 우리가 이렇게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카페에서 나와 공항 전망대로 향했습니다. 지훈 씨는 제게 비행기 모양의 브로치가 담긴 작은 상자를 건네며 제가 비행할 때마다 두 문화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어요. 그의 말에 감동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계속해서 영국과 한국 두 문화 사이의 다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에 박지훈 씨가 함께한다는 사실이 저를 더욱 행복하게 했어요. 전망대에서 바라본 인천공항의 풍경이 아름다웠습니다. 1년 반 전 비상 착륙으로 인해 엉겁결에 오게 된 이곳이 이제는 제 인생의 중요한 장소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곳에서 만난 한 사람이 제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저는 이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품격은 자신의 것만 고집하는 데 있지 않고 다른 문화의 가치를 인정하고 배우는 데 있다고요. 영국식 품격과 한국의 효율성이 만나 더 훌륭한 것이 탄생하는 것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만나 서로를 이해할 때 우리 세계는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가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흥미롭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